201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특히 읍단에 가서 2, 3일 정도 업무상 생활하다 보면은 숙박, 음식, 기타 재반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유아기 어린이는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 가격 4억 이하 신규 주택, 즉 세컨하우스를 구입 시에 여러 가지 이제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재산세 등의 특혜를 주는데, 특히 양도세 부분에서 12억까지 비과세 된다는 내용의 어떤 제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의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인구, 즉 이제 현재 그 우리나라 주민이라든지 등록 외국인, 그리고 올 1회 방문한 하루 3시간 정도 체류할 수 있는 생활인구에서 세컨드 홈 활성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소비 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감소 지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핵심 소재 요소가 주거지인 만큼 주택급여에 따른 경감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즉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서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활인구가 많다 보면은, 특히 이제 관광 같은 경우에 오다 보면은 그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고 또 지역사회도 발전하다 보면 인구가 늘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문 인구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주 인구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주 인구라는 것은 이제 외국인이죠. 3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촌에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로서는 이제 생활 인구 확대가 굉장히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컨드 홈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일체를 이제 추가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상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컨드 하우스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세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 보유, 이제 재산세가 되겠죠.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즉 이제 취득세라든지 나중에 이제 양도세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보면은 2021년 10월 기준에 했을 때 89개 시군구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부산도 3개입니다. 대구가 3개, 인천이 2개, 경기도가 2개, 강원도가 12개, 충북이 6개, 충남이 9개, 전북이 10개, 전남이 16개, 경북이 15개, 경남이 11개입니다. 주로 보면은 어떤 이제 그 강원도 지역의 동쪽하고 그 다음에 충남 이남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많은 지역이 이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세컨드 홈 활성화가 있습니다. 소비 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인구 확충 핵심 요소가 주거지인 만큼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세컨하우스가 있으면은 가족들이 이제 그 지방에 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 물건도 사게 되고 또 관광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생활 인구가 많다 보면은 교통도 이제 많이 더 확충이 되겠죠. 그리고 약국도 생기고 또 병원도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게 그 지방에 가다 보면은 약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거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숙박시설도 굉장히 오래돼 있고 별로 없습니다. 식당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컨드 홈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통해서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인구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유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일체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주택 보유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주택 한 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2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주거지가 휴양, 관광, 워케이션 등의 핵심인 만큼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시 생활인구 확충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세대 2주택은 일정 부위 보유를 하면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중요하겠죠.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는 전부 되는 게 아니고
인구 감소 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된다는 겁니다.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여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12억 주택에 거주하는 A씨가 이제 5월 달에 인구 감소 지역 충북 B군의 주택 공유를 이제 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1세대 2주택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군의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A군에 또 주택을 사면은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A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인근의 B군에 가가지고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사는 경우는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일시를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현재 305만 원 정도 이렇게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 9억이고 공시가격이 4억인 주택을 사는 경우에 재산세가 305만 원을 내는데 이제 그 재산세를 211만 원을 해가지고 94만 원을 경감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대폭 감면해서 75만 원에서 4만 원만 내는 71만 원을 경감합니다. 특히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는 이제 매년 내지만 양도세 같은 게 굉장히 크겠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거의 이제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와 양도세가 있는데 특히 이제 양도세 부분에서는 중과가 이제 배제되기 때문에 왜냐면 1세대 2주택인데 1세대 2주택으로 특례를 적용해서 어떤 그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12억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가 경감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공제 12억 원을 적용해서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확대가 되어지고 최대 8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세컨하우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년층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해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에서 많이 이제 깎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양도세인데 비과세 한도를 12억까지 적용해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게 됩니다. 80%까지 해가지고 대부분의 양도 소득세가 한도 12억까지는 이제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계 출산율을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2001년도에는 출생아가 55만 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20만 명 초반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산율이라는 것은 출산이 가능한 만 15세에서 49세 연령별 출산율 종합인 합계 출산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0.72입니다. 0.7이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0.7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인구가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00년 뒤의 소멸 위험적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소멸 고위험이 0.2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시면은 2047년도에는 어느 정도 빨간색이 굉장히 많았는데 2017년도에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빨간색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구가 굉장히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시도별 인구 분포를 보더라도 수도권이 50.7%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50%가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죠. 그리고 또 그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도 쪽에 많은 이제 그 공장 제조업이 이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 쪽에 많은 주택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도권의 어떤 집중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2024년 2월 달에 시도별 이동자 및 이동률을 보겠습니다. 이동자라는 걸 이제 이사 가는 거죠. 본다 그러면은 서울은 3,467이 순이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2,669, 경기도는 4,739입니다. 반면에 이제 충청도 이남 쪽에는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제 유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경기도, 서울, 인천 이쪽 충남 이쪽 쪽에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재건축이 준공된다든지 기타 연유를 해가지고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그의 지역은 즉 지방이죠.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거는 GTX입니다. GTX 건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GTX A9이 이번에 일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GTX A 같은 경우는 개통이 이제 수소 동탄은 이제 3월 달에 개통이 됐죠. 그리고 파주 서울역은 금년 12월 달에 개통됩니다. 그리고 GTX A는 이제 전체적으로 2028년도가 이제 개통 예정이고 GTX B하고 C는 2030년도, GTX DEF는 2035년도 개통 예정입니다. DEF는 이제 예비 타당성이 이제 통과가 목표죠. 그렇다면 이제 2030년도에 가면은 GTX가 최소 A, B, C 정도는 이제 개통된다는 얘기인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서에서 동으로, 동에서 서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고 십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서울역을 중심해서 모든 지역이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거지가 확대되면은 수도권에는 더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권의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GTX가 건설됩니다. 그래서 교통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거지가 서울에서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그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많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은 이번에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세제 혜택은 상당히 타당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방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GTX A 노선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그 정밀하게 되어 있죠. 보시면은 어떤 그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적이 30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남쪽, 서쪽, 동쪽, 그리고 또 X자 모양으로, 십자 모양으로, 또 동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방 소멸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세컨 하우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두는데, 특히 그 양도세 부분에서 그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해가 특례세율을 인정을 해서 12억까지는 이제 그 양도세가 이제 비과세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컨드 하우스 이번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